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 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자, 산업은행 하나오션 지분 매각 블록딜. 왜? 자, 사는이 IMF 때 출자 전환을 통해서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매각한다며 주가가 떨어진 것인데요. 사는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19.5%, 20% 가깝습니다. 5분의 1 수치에 거의 가까운데요. 이 많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의 하락은 지금 수급과 본질 이 두 가지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사는이 매각하는 이유는 BIS 비율 때문입니다. 사실 사는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하나오션의 주가가 빠졌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필 문제는 현 시점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제일 높을 때 이게 나왔다는 것도 수급에 현재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이슈를 좀 봤을 때는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잘 구분해놓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현재 사는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얼마나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좀 매각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오션의 주가 변동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 변동성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는이 하나오션의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 정도 매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4%뿐만 아니라 조금씩 추가로 더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기사에 따라서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오션이 올라왔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에머로라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도 맞기는 한데요. 사실 유통 주식 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하나유로스페이스가 46%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 쪽에서 19.5%, 뭐 국민연금 쪽에서 5%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전체 물량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30%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지금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읽어보게 되었을 때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리포트마다 의견이 분분한 게 맞아요. 현재 밸류가 적정한가 혹은 비싼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통일이 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적인 이슈가 노이즈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나오션은 개별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HD 그룹들을 보면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버텼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오션의 개별적인 요소다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뭐 노이즈는 피하고 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오션만의 문제가 될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태근 이사님이 좀 보셨을 때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불길이 좀 조선 업황으로 번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서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부진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아직 K조선은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일단은 저도 질문하신 거 그 내용 때문에 저도 오늘 조선주 좀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오션의 이슈가 하나그룹주에 제한이 돼서 일단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한 것이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 물량 이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오션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오션도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뭐 유상증자가 됐던 블록들이 됐던 이런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이슈는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오션에 제한돼서 일단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계속 좋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LNG 운반선 플러스 이제 컨테이너까지 또 수주가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제 미국의 LNG 수출 기지 여기 비롯된 어떤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와 하나오션은 좀 차별해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좀 따로 차치를 하고 현재 조선주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님, 저희가 지금 방송을 네. 하면서 캐릭터가 하나 심어진 게 이사님이 계속 얘기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자기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도 더 떨어질 폭은 좀 보이십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죄송하게도 그건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7만 원권, 뭐 8만 원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으로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 올랐잖아요. 네. 그때 가격대가 한 3만 원대 전후거든요. 그분들이 주식을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조금은 팔고 싶지 않을까요, 찜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 김신 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까 K조선 호황 지속되냐, 아니면 둔화가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조선 쪽에 대해서는 긍정에 대한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혹은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좋았던 상황들 우리가 조선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에머로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 하나오션을 보는 게 맞고요. 수주에 대한 1등을 보면 이제 HD 그룹주를 보시는 게 맞은 만큼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에 출렁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지만 HD 그룹주라든지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긍정에 대한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전 기간 조정 혹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 조선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고가권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추가로 더 사줘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노이즈가 거의 끼어있지 않은 상황들 하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선택하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업황에 대한 우리가 우려는 그렇게 키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머스크 또 이야기하면서 또 트위터에 X에 올렸습니다. 이제 수술용 로봇이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로봇주들, 의료용 로봇주들 좀 올라갔는데요. 준비된 화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 이제 휴고 라스 이죠. 저게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메드트로닉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자, 로봇이 몇 년 내에 우수한 인간 외과 의사들을 뛰어넘고 5년 이내에 최고의 인간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고영하고 큐렉스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삼을 만한 포인트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신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올라갔던 거는 잠깐의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그랬다면은 조선주들이 더 강했어야 됐습니다. 이제 의료 갑자기 쪽만 로봇 쪽. 죄송합니다. 지금 두 종목만 강했고 사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렸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했던 맞아요. 상승 흐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머스크가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해서 코멘트를 쳤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옵티머스가 의료용 로봇 쪽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의료용 로봇으로 가기 전에 공장으로 먼저 갈 겁니다. 공장에 먼저 가서 우선 물건들을 만들 것이고요. 테슬라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의료 AI 혹은 의료 로봇 쪽보다는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가 로봇이라든지 혹은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면 네. 국내 주식보다는 테슬라 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스티브 서지컬도 있고요. 테슬라가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에 의한 순환매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대에서 너무 급격한 의료 AI 혹은 의료 로봇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이슈는 이슈 정도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머스크의 트윗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곧 있으면 정태근 이사님 네.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그만두고요. 이제 테슬라 자리로 돌아섭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테슬라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궁금해진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의료용 로봇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거 뭔가 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로봇 관련돼서는 많아요.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건 이 로봇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2월달 이후에 좀 조용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주도 섹터에서 좀 탈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 머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어떤 발언 역량이 조금 이제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3월달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머스크가 로봇을 실어서 화성에 보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2월달 이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로봇이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는데 빵빵 올라갔죠. 그때는. 그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로봇주는 주도 섹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이전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환 계기가 중요한데 그 전환 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휴머노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때 가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보고 지금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저는 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든 테마를 볼 때 네. 저는 가장 센 놈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용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료용 로봇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고용이라든지 큐렉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종목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쪽에 FDA 인허가 획득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도 판매허가 우리나라 치면 식약처가 있는데 그쪽 허가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 해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고용 같은 경우에 그런 모멘텀이 있지만 판매 대수가 아직 많지 않다라는 점은 그쵸. 일단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마지막 말미쯤에는 이제 대선 테마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도 지금 대선 테마 관련해서 로봇주 보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사실 정치 테마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이 결국 성장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력해야 하는 산업인지 아닌지만 고민을 하면 충분히 이슈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 테마에 기대기보다는 그쵸. 산업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 안에서 로봇 쪽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종목군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로봇은 휴머노이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에 대한 키를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휴머노이드 쪽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항상
이제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 종목 하이 제너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휴머노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나 다만 뭐 캐펙스라든지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흐름들도 남아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이 기업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두 분이 입을 모아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선 테마를 보고 로봇주를 살래 하면은 우선순위에는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유럽 정전 전력 인프라주 껑충. 자, 4월, 5월이 결혼식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은 신혼부부, 국내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물어보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국내에서 결혼하시고 지금 신혼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좀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인프라 정전이어서 모두 올스탑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기가 오늘 1차적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섹터에 대한 업황이 뭔가 작년 같지는 않고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계속 좋다 했는데 이제 빅테크에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중단하고 있고요. 뭐 관세 무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좀 잘 못 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확실히 조선과 방산 오를 때에 비해서 미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이 고갈이 됐는지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된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마침 좀 날도 더워지고 여름철 되면 이제 전력 수요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도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기기. 사실 저는 전력기기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그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한다라면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주를 언제부터 안 보게 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딥시크 얘기가 나왔을 때 요 두 시점을 해서 저는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AI 얘기하셨는데 AI에 받았던 전력 수요되었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전력 소비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성능 AI에서 딥시크가 출연하게 되면서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하고 전력 설비가 좀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적인데 자 HD 현대일렉트릭 지난 4분기 아니라 2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이번에 1분기 보시면은 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치가 1980억 정도가 되는데 2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분기 기준 매출도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주가가 8% 넘게 하락을 했어요. 좋은데 왜 하락을 할까요?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숫자가 받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100억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2,500억, 3,000억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 설비가 좀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오늘 스페인 정전 때문에 오른 거라면은 이거는 지금의 그 SK 해킹 사태와 마찬가지로 길게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권하지 않고 싶다. 이건 또 이제 개개인마다 또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김시현 팀장님 동의하세요? 뭐 이제 단기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전 중장기로 봤을 땐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락세가 나왔을 때 지금 실적 굉장히 좋은데 다음 수준은 그럼 어떻게 될까? 특히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외국인의 주도로 인해서 올라왔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수급의 흐름들을 보시면
기관들만 담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음 분기 혹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AI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꺾였는가를 감안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AI 특히나 챗 GPT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절반이 이제 사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브리라든지 그쵸. 요즘 이제 지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GPT가 점점 더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김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엑셀도 좀 적응시켜보고 혹은 이제 문서 내용 정리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여기서 AI 쪽에 대한 피크가 꺾였는가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중장기로 조금씩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항상 3대장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먼저 뛰어나왔고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효성중공을 움직였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이슈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전에 이미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 게 유럽 쪽에 대한 문제가 HVDC 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게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단기 추세에서 이미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올라와주고 있었던 상황들 그럼 지금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띠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유럽이다 보니까 사실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을 보면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 좀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에 대한 상승세는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간 성향들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VDC 때문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한 오후 되니까 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좀 거짓된 이제 잘못된 그쵸, 좀 뭐.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전력기기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종목들의 오늘 특징적인 흐름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일단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거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